올해로 29번째를 맞이하는 설 퍼레이드가 지난 주말 플러싱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5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28일 전세기를 통해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저소득층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아이오와주에 이어 뉴햄프셔주에서도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 일부 경관들이 안면인식 어플리케이션 클리어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하는 설 퍼레이드가 지난 주말 플러싱에서 개최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주요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설날을 축하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전통 문화를 뉴요커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아시아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2020 설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은 설 퍼레이드는 출발점인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과 37 애비뉴 교차로에서 샌포드 애비뉴와 메인 스트릿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퍼레이드는 중국 커뮤니티가 앞서고 한인 커뮤니티가 뒤를 이어 행진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4대의 꽃차와 30여 단체가 함께해 한국 전통 문화와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네,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주역 지민들이 저희 한국 문화와 그리고 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cultures 그리고 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특히 우리 또 어린 친구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이 한국의 문화를 더욱더 알고 그리고 또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그리고 또 추웠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고 참석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시고 하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설 퍼레이드에는 빌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 존 리우, 롱김 등 뉴욕주 주요 정치인들과 장원삼 뉴욕 총영사,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 등이 그랜드 마샬로 참석해 설 축제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는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퀸즈 한인회가 준비한 무료 떡국과 함께 한국 전통 공연, 태권도 시범 등으로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설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결의안을 퀸즈 한인회에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의 4-5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2명의 확진자 모두 최근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온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28일 전세기를 통해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돌아온 여행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이상 징후를 느낀 후 당국에 자진 신고했고 현재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좋은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보건당국도 25일 자정께 중국 우한시에서 온 한 여행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 역시 현재 병원에 격리됐고 상태가 좋은 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 사는 30대 남성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60세 여성이 각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받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전세기로 대피시키는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26일 우한시에 머무는 자국민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영사관 직원 등을 태울 전세기가 28일 중국 우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민간인을 수용할 만큼 충분한 좌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우려가 큰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한시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1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저소득층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적부조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5대4로 효력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급심 법원이 받아들였던 것과는 달리 정책 추진에 길을 터준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이 정책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 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발표되자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버몬트주 등은 이민 관련 비영리 기관과 함께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아메리칸 드림에 혐오감을 주는 정책이자 배제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오늘 정책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연방대법원 결정의 대상이 된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강경 이민 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아이오와주에 이어 뉴햄프셔주에서도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MBC 방송은 메리스트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의원이 22%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17%로 뒤를 쫓았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15%,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13%, 에이미 클로버셔 상원 의원 10%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처음 시작되는 아이오와 주에서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에나 대학과 함께한 샌더스 의원이 25%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부티지지 시장이 18%, 바이든 전 부통령이 17%, 워런 상원 의원이 15%의 지지율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은 내달 3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막이 오릅니다. 이들 두 지역은 대선 주자가 초반 승기를 잡는 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32%의 지지율로 23%에 그친 샌더스 의원을 누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워런 의원은 1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MBC 메리스트 대학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상위 4명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본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은 8%포인트, 부티지지 시장은 10%포인트, 워런 상원 의원은 4%포인트 차이로 각각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뉴욕시경 일부 경관들이 안면인식 어플리케이션 클리어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해도 해당 앱과 관련해 개인정보 노출과 악용 문제로 한 차례 논란을 겪으면서 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뉴욕시경은 일부 경관들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용의자 체포 시에는 이런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3일 뉴욕포스트는 클리어뷰 회사 측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수십 명의 NYPD 경관들이 아직도 클리어뷰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YPD 안면인식 부서는 2019년 초 클리어뷰가 시범적으로 제공한 안면인식 기술을 90일 동안 현장 수사와 관련 없는 곳에 적용해오다 개인정보 노출 및 악용 문제를 지적하며 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8일 뉴욕타임즈는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집행기관이 뉴욕시경만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클리어뷰에 따르면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약 600개의 법 집행기관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클리어뷰 앱은 촬영한 사진을 앱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상의 비슷한 얼굴 사진을 찾아 보여주는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정보 노출과 악용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경 대변인은 시경이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경관들이 해당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체포할 땐 이와 같은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해 오버타임 수당으로 12억 6천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2억 6천100만 달러, 26%나 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오버타임 태스크포스 워킹그룹이라는 관련 부서를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재정위원회가 이사회에 제출한 2019년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2억 6천만 달러를 오버타임 수당으로 지출했습니다. 2018년보다 9% 줄어들었지만 당초 책정된 예산에서 2억 6천10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오버타임 수당이 가장 많이 나간 부문은 관리 운영 및 보수 부문으로 3억 4천9백만 달러를 지출하면서 예산을 47%나 초과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경우 지난해 오버타임 수당 지출이 2018년보다는 3% 줄었지만 예산을 6.8% 초과했습니다. 또 메트로놀스는 예산에서 4.2%를 초과한 9,940만 달러를 오버타임 수당으로 사용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로렌스 슈와트 이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오버타임 수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관리자들이 정해진 예산에 맞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예산 중 오버타임 수당은 지난해보다 29% 낮춘 8억 9,60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버타임 태스크포스 워킹그룹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도 뉴저지주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올해 안으로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정부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1일 연 기자회견에서 올해 뉴저지 트랜짓 버스와 기차의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트랜짓을 매일 이용하는 수십만 명의 뉴저지 주민들을 위해 2020-2021년 예산안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저지 트랜짓의 안전과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항상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요금 인상안은 3년째 주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머피 주지사의 발표로 뉴저지 트랜짓 이용객들은 최소한 올해까지는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정부가 지속적인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금 인상 없이 적지 않은 예산을 계속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곧 요금 인상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유통된 간 소고기 제품 2,000파운드가 리콜됐습니다. 아미티 패킹 컴퍼니가 포장한 1파운드의 간 소고기 제품이 플라스틱 이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량 리콜됐는데요.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9개 주의 소매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농무부가 25일 아미티 패킹 컴퍼니가 포장한 1파운드의 간 소고기 제품이 플라스틱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리콜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리콜되는 간 소고기 제품의 유통기한은 1월 31일로 랏 코드가 0060이고 케이스 코드는 11402로 제품의 오른쪽 상단 포장에는 EST6916이라는 제품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켄터키와 미시간,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9개 주의 소매점에서 유통됐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해당 리콜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버리거나 구입한 소매점에서 교환해야 한다며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경찰서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바디캠을 도입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일부 경관들에게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 경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30일에는 이와 관련해 주민 설명회도 개최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경찰서는 지난 20일부터 일부 경관들에게 근무 중 몸에 부착하고 근무 현장 상황을 촬영하는 바디캠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펠팍 경찰서 최고위직을 맡고 있는 담당관 앤서니 무치오 경감은 바디캠뿐만 아니라 순찰차용 블랙박스 카메라도 도입하고 사건이나 사고 현장의 증거 기록, 경관들의 직업 의식과 투명성,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기간을 마친 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전 경관에게 순찰 근무 중 바디캠 부착을 의무화하고 모든 순찰차에 내부형 블랙박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측은 바디캠은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경관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을 돕기 위한 장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디캠 도입과 관련해 펠팍 타운정부와 경찰서는 오는 30일 오후 6시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과 규모, 시행 등 모든 방면과 관련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크리스정 펠팍 시장은 설명회에서 바디캠 시행과 관련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인신매매의 온상인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에 나섰습니다. 마사지 팔러 등의 간판을 내걸고 윤락행위를 하는 불법 영업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서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증 발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전역에 운영 중인 불법 마사지 업소는 9,000여 개. 이 가운데 무려 3,000개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데 그중에서도 불법 마사지 업소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인신매매와 불법 매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들을 대상으로 허가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We're going to first have a site evaluation where we're going to go out and we're going to look in the establishments and see what kind of equipment there is and talk to the owners, the operators, and let them know different things that they need to have. And then after that, we will conduct a public health inspection. 조례안에 따라 LA 카운티 내 모든 마사지 업소는 영업 허가 외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공공보건국에 별도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을 받으면 위생검사가 실시되며 이는 요식업소와 비슷하게 연례적으로 이뤄집니다. 허가증을 저희한테 이제 지원서를 먼저 접수를 하셔야 되고 지원서가 처리가 되면 현장 조사를 나와서 어떤 시설이 돼 있고 어떻게 마사지 업체 안에 모양이 돼 있는지 저희가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허가증이 발부가 되면 연간 이제 인스펙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허가증 발급제 통과를 위한 첫 주민 공청회는 오는 28일 개최되며 최종 통과될 경우 마사지 업소들에 대한 검사가 바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기존의 마사지 업소들은 오는 7월 3일까지 검사를 통과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지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소방 예산 확보를 위한 토지세 신설 발의안과 관련해 오는 3월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LA 카운티 소방 당국이 부족한 소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니선 슈퍼바이저가 발의한 2020 토지세 FD 조치에 따르면 스퀘어피트당 6센트의 세금을 부과해 매년 1억 3,400만 달러의 세수를 걷어들여 소방대원 확보와 낙후된 장비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응급의료 사고는 50% 증가했지만 구급대원 인력은 5% 미만으로 증원돼 실제 진화와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imary difficulty is over the last 10 years, the call volume for medical calls has gone up approximately 50% when only the staffing has gone up 5%. So there's been an increased call volume, so we've been doing more of less. 토지세 신설안은 오는 3월 3일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통과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미국 대통령상의 공식 인증기관으로 승인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24일 최근 미국 대통령의 자원봉사상 인증기관으로 인정됐다며 뉴욕 한인회에서 자원봉사를 수료한 학생들은 봉사한 시간에 따라 평생봉사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나눠 해당 상을 수여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02년 9.11 테러 이후 자원봉사와 지역봉사를 강화하기 위해 창설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새 전동 스쿠터 및 전기 자전거 합법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는 시간당 15마일로 속도를 제한하고 전기 자전거의 경우 클래스 1과 2는 시간당 20마일, 클래스 3는 시간당 최대 속도가 25마일로 제한됩니다.
또 보행자 도로에서는 모든 전동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고 16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의 이용도 금지됩니다. 이 밖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뉴욕주가 지난해 대대적인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을 실시하고 역대 가장 많은 미성년자를 적발하고 가짜 신분증을 압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4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실은 뉴욕주가 지난해 2253개 지역에서 업소를 대상으로 165차례의 단속을 실시해 미성년자 1159명을 적발했고 가짜 신분증 918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10,000의 민사제재금이 부과되고 최초 적발 시 벌금으로 $2,500에서 $3,00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최근 주내 소재 대학 재학생들의 뇌수막염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는 전국에서 38번째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뇌수막염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으로 대학생들의 경우는 기숙사 등의 공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